저도 골스가 한 번쯤 쌀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근데 지난 경기 패배가 댈러스가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차마 댈러스 쪽은 못 보겠어요. 찍을 바에 그냥 승패 패스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좀 이로운 것 같고. 자, 그리고 해축으로 들어가서요. 저는 뭐 골스 일반승의 오바를 봤었는데, 뭐 사실 일반승 부러졌다 많이 되는데 다인까지 하는 거 보고 참 어이가 없었어요. 어쨌든 알크마르 대 헤이렌베 플레이오프, 이거 유로파 컨퍼런스 플레이오프 2차전. 1차전에서 이제 헤이렌베가 3대1로 이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크마르 입장에서는 뭐 다른 여지가 없다, 승리를 해야지만 이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거는 뭐 승을 안 볼 수 없는 경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지난 경기 사실 제가 마지막에 안 봤어요. 이때 오바를 갔었거든요. 오바 갖고 이날 먹었나? 이날 먹었었나? 이날 비트에서 한 폴락 주력부주력 다 나왔나 우리지? 나온 날이구나. 어쨌든 헤이렌베가 마지막에 어떻게 두 골을 넣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막판에 알크마가 그래도 전반이나 뭐 선제 실점을 하고서도 확실히 조금 더 강팀이라는 면모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두 골을 어떻게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비교도 끝이에요. 이거는 뭐 찍는다면은 무조건 승을 찍는 게 맞고, 라인업적으로 어쨌든 알크 풀이고, 헤이렌베 같은 경우 이제 수비 쪽에 바커가 빠졌는데 뭐 얘가 안 나와도 뭐 자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크 승, 뭐 마인까지도 찍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죠. 저 오바 갔어가지고 오바 나오고 그냥 퇴근했거든요. 퇴근했는데 퇴근하고 그때 EPL 봤던 것 같은데, 나폴리 골. 가신 분들 다행이네. 어쨌든 아스날 같은 경우 이제 파티나 토미야스는 불투명이고 티어니 요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선수단의 몸 상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 지난 경기도 뭐 베나이트나 마갈량이스나 뭐 부카요 사카까지였나 이렇게 훈련 불참했다는 좀 얘기도 있었던 아스날이고, 에버튼이 이제 론던 출전 정지에 타운젠드, 예림이나 파비안 델프 불투명인데 제 생각에는 둘 다 좀 어렵지 않을까 출전하기에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에버튼은 잔류 확정이고요. 잔류 확정이고 아스날이 이제 챔스를 노리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고, 아마 이게 토트넘이 걸려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아스날이 이겨야 됩니다. 뭐 기사가 뭐 그냥 엄청 쏟아지잖아요. 토트넘이 지고 아스날이 이겨야 되는 상황에서 글쎄요, 저는 이거 아스날 배당 메리트가 있나 싶어요. 뭐 해 쪽에 예상 라인업이나 이런 거 보면 에버튼이 로테이션 안 돌리는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뭐 칼버트린, 히샬리송, 뭐 그레이, 뭐 거의 풀라인업으로 나온다고 봐요. 해외 쪽에서 일정이 빡빡하고 잔류가 확정됐지만 풀라인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외 쪽에서 보는데, 이거 에버튼이 풀라인업 나오면 아스날 지금 경기력으로 1.2배당은 진짜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배당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절대 가서는 안 되고, 설사 아스날이 학살 한다고 해도 이거는 베팅하면 절대 안 되는 경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그에 따라서 뭐 물론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에버튼 동기부여가 없고, 어쨌든 아스날 마지막 홈 경기,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경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팀에다가 뭐 어쨌든 동기부여적으로도 이제, 물론 토트넘이 지기는 솔직히 거의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지만 신락 같은 희망이기 때문에 뭐 그런 사이즈에서 저는 뭐 에버튼 프렌 뭐 언더 이렇게 보는데, 사실 뭐 패스 구간입니다. 그냥 패스하는 게 맞아 보이고 배당 메리트가 없어요. 배당 메리트가, 이건 로테이션 돌려도 배당 메리트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브랜트포드 대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인데, 맞습니다. 뭐 롯데 조금 돌려서 나오는 라인업을 이렇게 올리는 데도 있는데, 근데 인터뷰적으로 뭐 확실하게 빼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못 봤어가지고, 뭐 어차피 라인업도 못 보는 마당에 그냥 간다면 뭐 진짜 소액으로 뭐 10폴 찍는 거에 프렌치 거나 뭐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브랜트포드 대 리즈로 넘어가면은, 뭐 리즈 같은 경우 이제 강등 싸움을 이제 하고 있고 18입니다. 18위. 그러니까 강등이 되는 그 순위의 위치에 있고, 어쨌든 벌리와의 승점 차이는 동률이에요. 지금 17위
갑자기 뭐가 팍 지나갔네요. 17위에 이제 벌리가 있는데 승점이 35점으로 동률인데 이제 골득실에서 밀려가지고 지금 리즈가 18위에 있거든요. 어쨌든 벌리가 홈에서 뉴캐슬이랑 붙잖아요. 이거는 제 생각에 벌리가 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기냐 비기냐 게임이어서 리즈 입장에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잡는 사이즈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막판에 상당히 더 잘해주고 있는 브렌트포드를 만났고, 브렌트포드가 어쨌든 최근에 이제 수비 쪽에 핀록이나 뭐 요런 핵심들이 조금 빠지면서 수비 쪽에 안정감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리즈도 뭐 다니엘 제임스나 아일링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못 나오고, 그나마 벤포드가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좀 있고 뭐 이런 사이즈인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이 경기는 배팅 한다면은 뭐 좀 배당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 브렌트포드 쪽으로 찍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은 분명히 오바이지 않을까 싶어요. 브렌트포드가 이기면 오바가 나올 경기인 것 같고, 리즈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좀 나설 가능성이 초반에는 물론 조금은 조심스럽게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결국에는 어쨌든 이겨야 되는 사이즈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닭공을 할 수밖에 없다. 브렌트포드가 홈에서 이거 한 골도 못 넣을 사이즈도 아니고, 최소 한 골을 넣어준다고 생각했을 때 뭐 리즈가 어쨌든 닭공을 해야 되는 사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준점이 2.5기 때문에 저는 오바 찍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번째 경기 브라이튼 대 웨스트햄. 상당히 어려운 경기. 흔히 말하는 이제 승무패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경기인데, 일단 뭐 해외 쪽은 웨스트햄 쪽으로 아무래도 조금 빠지고 있어요. 동기부여가 분명히 있는 웨스트햄이고, 브라이튼은 이제 순위권, 본인들의 이제 순위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어요, 브라이튼이. 그런 거 말고는 이제 실질적인 뭐 다른 거 진출하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거에 대한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이 팀에 대한 성적에 대한 욕심이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브라이튼은 이제 모데르나, 지금 음에프는 불투명인데 출전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최소 벤치에 웨스트햄 이제 오그보나나 뭐 벤라마, 디오프, 얘는 이제 불투명. 벤라마는 아마 출전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쨌든 부상자가 그래도 조금은 돌아온 뭐 웨스트햄으로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 경기는 사실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여서 개인적으로 무승부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브라이튼이 이길 확률 저는 한 3할 정도 보고요. 3할 30%, 무승부 확률 한 40% 보고 웨스트햄 30% 봅니다. 그리고 무승부 배당도 제일 괜찮고, 무승부를 찍어야 되는 경기다. 뭐 고배당으로 가도 되고, 뭐 사실 주력으로 찍기는 조금 무니까 좀 빡빡하긴 합니다만, 그게 무승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력적으로는 거의 박빙이에요. 거의 박빙.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요. 아마 브라이튼이 점유율 잡고 웨스트햄이 역습 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1대1 봅니다. 1대1. 전력적으로는 사실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기고, 다섯 번째 벌리 대 뉴캐슬인데, 경기도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벌리가 질만한 경기는 아니에요. 애초에 뉴캐슬이 원정이기도 하고 또 홈벌리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벌리가 결국 1점 이상은 좀 가져갈 확률이 높은 사이즈에서 솔직히 선택하기 엄청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애초에 리즈가 저는 못 이긴다고 보거든요. 벌리가 무만캐도 올라간다고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벌리가 1대1인데 리즈가 이기고 있어요. 근데 후반 80분 지나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벌리가 달려드는 거고, 리즈가 지고 있다. 이러면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이 한 경기에 다른 경기 분석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그래서 마지막 경기가 엄청 어려워요. 이게 아달 운도 되게 좋아야 되고 아다리도 잘 맞아야 되고 그런 사이즈인데, 어쨌든 무승부 엠무 봅니다. 무승부 엠무. 뉴캐슬이 어쨌든 지난번에 아스날 잡으면서 뭐 상승 분위기를 탔고, 마지막 두 경기에 따라서 보너스를 준다는 얘기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는 벌리가 아무리 강등 버프나 여러 가지로 봐도 마인승의 가능성은 저는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뉴캐슬 원정, 벌리가 홈에서 또 강하게 홈팬들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고배당을 노리는 무승부 엠무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상자를 또 말씀 안 드렸네. 로튼이나 수비 쪽에 비드라, 웨스트우드,
장기 부상으로 빠져 있고 얘네는 또 불투명이에요. 지난 경기 마찬가지로. 벤미는 제가 볼 때 오늘도 힘들 것 같고 제이 로드리게스는 뭐 뛸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봅니다만, 뉴캐슬 같은 경우는 존조 쉘비 중원의 핵심 빠졌고요. 뭐 윌록이나 지난 경기 우드가 또 빠져 있었는데 오늘도 못 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뭐 라이언 프레이저 이런 또 측면 공격 자원 얘네들이 이제 불투명 이런 사이즈. 토트넘 30억 우승 상금이요? 어떤 말씀이시지 그게? 토트넘 우승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대 6번째 경기였나? 7번째인가 헷갈리네. 크펠 대 맨유인데 이 경기도 사실 최근에 경기 하는 것만 보면 크펠 프렌이 되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맨유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거 유로파도 못 가는 사이즈예요. 웨스트햄이 이기고 이제 맨유가 지면은 순위가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웨스트햄이 유로파로 가고 맨유가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로 이렇게 가는데, 어쨌든 이게 또 공교롭게도 지금 에르디비시는 시즌이 끝났잖아요. 랑닉 감독 체제의 맨유가 관중석에 이제 또 테나가 지켜본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어요. 이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테나가 관중석에 또 지켜본다고 해요. 이런 사이즈에서 사실 크펠 프렌이 막 엄청 좋아 보인다까지 제가 말씀드리진 못하겠고, 이 경기도 무승부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높다고 봅니다. 그래도 맨유 승치기에는 너무 경기력적으로 크펠이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고, 지난 경기 더군다나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가 로테이션을 좀 가져갔어요. 에스턴 빌라 원정이었죠. 그 경기에서 이제 로테이션을 조금 가져갔던 부분까지 있어서 무승부가 좀 뜰만하지 않은. 근데 배당은 솔직히 이게 프로토 배당으로는 무승부를 안 보는 배당이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2.85인데 무승부가 3.35잖아요. 그러니까 무를 오주들은 안 보는 배당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막바지에 이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에스턴 빌라가 아니었네. 참 에버튼 며칠 전에 에버튼한테 역전패했잖아.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어쨌든 뭐 그런 거 했을 때 무승부 크펠 프렌 봅니다. 다만 프렌치께는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 같은데, 이게 오즈들인데 왜 이렇게 배당을 매겼지? 승패 배당을 매겨놨네. 배당을. 저는 무승부가 좀 보이는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배당 메리트 따져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이제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 경기로 가면은, 잠시만요. 자, 일단은 두 팀 다 이거는 동기부여가 없어요. 동기부여가 없는 경기고, 레스터 같은 경우 은디디, 뭐 버틀랜드, 이제 불투명자는 틸레만스, 여기 이제 제임스 저스틴이 약간 부상기가 있고, 히카르도 페레이라가 측면 수비 쪽에 이제 복귀해가지고 출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상태로 보이고, 사우스햄튼은 페라우, 리브라멘토 같은 이제 수비 쪽 자원들, 그리고 골키퍼인 포스터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는데, 일단은 사우스햄튼은 사실 동기부여가 떨어진 이후에 경기력 개판이에요. 지금 홈에서도 좀 경기력이 영 시원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쨌든 레스터가 막바지에 이게 또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무섭다. 더군다나 지금 레스터가 9위인데 8위 울버햄튼이 오늘 리버풀하고 붙잖아요. 집니다 이거는. 울버가 질 텐데 레스터가 오늘 이기면 8위예요. 레스터가 이겨 9위. 어떻게 적어야 돼? 승리시 8위로 갈 수 있는 어쨌든 조금 더 나은 성적, 더군다나 홈 경기고, 사우스햄튼이 완전히 이제 동기부여적 경기 내용 쪽으로도 최근에 너무 안 좋고, 열심히 하면 잘할 수 있는 팀인데 딱히 뭐 그런 동기부여가 없는 것 같아요. 얘네는 뭐 딱히 일단 성적은 못 올려요. 사우스햄튼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곳은 없고, 순위를 한 칸도 못 올려요. 승점 차이가 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이즈에서 레스터 승 쪽을 보는 게 분명히 맞아 보인다. 조금 불안한 점이라면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 주전 라인업을 최근에 너무 많이 가동해가지고 아마 좀 많이 지쳐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다만 어쨌든 스쿼드적으로 상당히 두껍기도 하고,
로테이션을 중간중간에 살짝살짝 그래도 좀 가져가거나 뭐 교체 카드 등을 사용하면서 뭐 완전히 지쳐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경기도 사실 뭐 수비만 하다 게임이 끝났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경기들도 뭐 학살하는 가운데서 체력적인 누수가 크다고 보진 않아요. 레스터 승을 보고요. 오바까지도 2대1 3대1 봅니다. 2대1 3대1. 그리고 이제 리버풀 울버햄튼하고 맨시티 빌라인데, 에스턴 빌라인데, 이거는 근데 배당이 너무 작아가지고, 아니 이 새끼들 자꾸 마지막에 왜 핸들이 2를 주는 거예요 자꾸. 아 진짜 열받아 죽겠네.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핸들을 2를 주는 거 보면 여러분들 화가 안 나세요 이거? 아 저는 진짜 이 배트맨의 정념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1핸드 주면 리버풀 찍으면 될 것 같은데 핸들을 2를 줘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뭐 버려야 될 경기에 제가 볼 때는 둘 다 버려야 돼. 이거 일반승 뭐 찍는 거야 뭐 찍을 수 있다 싶은데 토트넘도 저는 그래서 패스합니다. 랑켄이 이거 뭐 죄다 핸들을 2조가 2부터는 핸디 2부터는요 운빨이에요 여러분들. 운빨 진짜. 아예 상대가 뭐 그 핸디 2 이상이 나오려면은 진짜 뭐 학살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학살이 나오는 그림은 상대가 거의 주저앉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만큼 힘을 쏟아야 되는 건데, 이거 챔스 있죠 리버풀 애초에. 리버풀은 챔스 결승도 있고, 맨시티는 이거 에스턴 빌라인데 이거 2마인을 줬으면 솔직히 마인 못 가요. 이거는 1마인이야 뭐 찍어볼 수 있겠다 싶은데, 아 핸디 2는 이거 어쨌든 제라드 감독이 이것도 지난번에 이제 어디야 홈 경기인데도 로테이션 돌렸어요 여러분들. 쿠티뉴랑 데닝스 홈인데도 안 나왔어요. 오늘 경기 때문에 이 핸디 못 찍어요. 이거는 저는 차라리 이 핸디 주면 빌라 프렌 찍거나 뭐 햄무 찍거나 할 것 같고, 리버풀은 핸승 아니면 햄무 같긴 합니다. 지금 울버의 전력으로 봤을 때는 최소 2골차 이상, 그러니까 2골차가 나거나 뭐 그 이상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요 정도 코멘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분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잘 찍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노리치 토트넘 승 봅니다. 그럼 승 보고, 이것도 핸디 모르겠어요. 2핸디를 줘놔가지고 언어보드 3.5고, 아 진짜 배팀이 열받는다. 마지막엔 좀 주지. 이것도 배당 같은 거 어우. 어쨌든 뭐 일반승은 사실 뭐 공짜 수준이에요. 뭐 노리치 이제 푸키가 또 인터뷰로 우리 마지막 경기 잡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노리치의 전력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이즈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 결국에 토트넘을 상대로 강한 압박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뭐 진머만 뭐 딱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캬박, 사전트, 맥림 뭐 해가지고, 길모어도 지금 첼시로 복귀했고 부상 때문에 임대 복귀했고, 토트넘도 이제 부상자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손흥민, 케인 선에서 끝날 사이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 있어. 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궁금하네. 무슨 아스날 토트넘이요? 그랬었나? 옛날에 한번 마지막 경기 때 결정이 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저는 안 갑니다 이런 거. 안 가고. 자 그리고 뭐 사수올로 AC 밀란 이런 것도, 일단 사수는 수비 쪽에 조금 살짝의 누수가 있고, 톨리안 같은 이제 주전 백 자원 뭐 이런 거 선수들 좀 빠지고,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 이제 풀라인업 초이빈이 그래도 좀 디테일하게 아시네. 제가 저 경기에 뭐 토트넘 일반승만 보고 넘어간 이유는, 토트넘이 지금 좀 아니 근데 국내 기사라고 좀 많이 떴긴 하겠구나. 저번에 제가 토트넘 벌리랑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뭐 요리스 키퍼나 해가지고 식중독 증세 좀 있다고, 알려지지 않은 몇몇 선수도 그게 감염돼가지고 좀 아파한다고. 주전급은 아닌 것 같다 요리스 제외하고는, 뭐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클루세스키였고, 클루셉이랑 이제 요리스 뭐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케인이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안 좋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선수들이 막 장 그거 돼가지고 막 뭐라고 해야 돼? 장염 비슷한 거 이렇게 막 됐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END가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그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도 근데 사실 일반승은 저는 노리치 경기 보면은 이거는 뭐 케인 없어도 손흥민 혼자서도 제 생각에 두세 골 넣고 이길 수 있는 사이즈지 않을까. 왜냐면은 미드필드 쪽에서 압박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홈이기 때문에 노리치가 또 완전히 토트넘을 잡으려면 노리치가 주저앉아야 되나. 주저앉아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수비가 안 돼서.
어쨌든 뭐 일반승은 해준다고 봅니다. 다만 END는 잘 모르겠다. 저는 일단 적용 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사수 대 AC밀란 이거 AC밀란이 무승부만 해도 우승이에요. 무승부만 해도 우승이거든요. 전력상으로 사실 AC밀란이 훨씬 좋긴 합니다만 사수가 마지막 경기 때 또 어떻게 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사수올로는 어쨌든 간에 경기에 대한 기복이 상당히 심했어요. 동기부여가 아예 없다 보니까 야 오늘 좀 뛰기 좋은 날씨인데 하면 열심히 뛰고요. 오늘 왜 이렇게 덥냐 안 뛰어요.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나폴리한테 6대1로 털릴 때 거의 뭐 프로의식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경기를 그냥 던졌었고, 그 다음 경기 우디네스전 좀 열심히 뛰더라고요. 팬들한테 욕먹고. 그리고 이제 볼로냐 원정 가서 3대1로 이겼는데 아마 마지막 홈 경기라 그래도 조금은 열심히 뛰지 않을까 싶은 사이즈에서 제 생각에 AC밀란이 완전히 푸근하게 우승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완전히 푸근하게 우승할 것 같지는 않고 무승부 가능성까지 충분히 있는 가운데 배당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저는 그래도 찍는다면 이거 AC밀란 찍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득실차가 인터가 많지 않나요? 이거 갑자기 EPL 말고 그 빅리그 중에 라리가나 세리에는요 그 골득실로 안 하고 상대전적을 해요. 상대전적. 이쪽은 이제 그래가지고 AC밀란이 1점만 얻어도 인터가 이기면 이제 동률이잖아요. 승점이. 그래도 이제 AC밀란이 우승입니다. 그래도 우승이에요. 그건 가실 분만 가시라는 거예요. 레미님. 저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어쨌든 고배당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레미님. 어쨌든 그런 사이즈에서 뭐 사실 무승부매물로 찍어도 될 만한 사이즈로 보여요. 무승부매물로 찍어도 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저는 어쨌든 표에는 AC밀란 승으로 박혀 있습니다. 잡는다고 봅니다. 그래도 2대1 뭐 그 정도 봅니다. 무실점을 할 것 같진 않아요. 개인적으로 AC밀란 제 생각에 한 골은 줄 것 같습니다. 느낌상 경기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 경기 알라베스 카디스. 카디스가 또 걸려있죠. 18이고 이건 마요르카 경기랑 같이 할까요? 오사수나 마요르카 17위. 이제 오늘 경기로 이제 마요르카 이강인의 마요르카가 강등이 되냐 뭐 안되냐 뭐 이런 싸움을 이제 또 요 경기에서 또 결판이 나는데 요 경기도 승점은 똑같아요. 승점은 카디스 34점 마요르카 34점 이런 사이즈인데 노리치는 뭐 2부 강대니까 당연히 방출해야죠. 그 감당할 돈이 없는데 그죠? 34점 34점인데 역시나 이제 라리가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 때문에 이제 마요르카가 17위에 위치해 있고 카디스는 오늘 경기 어쨌든 뒤집으려면은 최소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좀 기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무승부를 했을 때는 마요르카가 져야겠고 이겼을 때는 마요르카가 비겨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마요르카는 자력으로 잔류할 수 있죠. 당연히 뭐 이기면 잔류니까 그런 사이즈인데 일단은 뭐 오사수나 마요르카 경기를 먼저 하면요 이거는 솔직히 와 이거를 배당을 이렇게 준다고요? 저는 이게 어떻게 오사수나가 역배죠? 아니 역배인 건 이해하겠는데 마요르카가 2점 초반인데 오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가 원래 어제 올려드린다 했는데 어제 쉬었고 이거 마요르카 2.01은 제가 볼 때 말도 안 돼요. 배당이 심지어 이제 원래 더 낮았다가 이제 올랐잖아요. 이거 경기력이나 뭐 원정 성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2승 3무 13패 팀한테 정배를 누가 찍습니까? 아무리 동기부여라고 쳐도 이거 오사수나가 뭐 개 잡밥팀도 아니고 12팀인데 나름 꽤나 잘 지지 않고 잘 비비는 사이즈인데 어쨌든 마요르카가 아예 못 이기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오사수나가 어쨌든 상대를 압도하면서 경기를 하기보다는 좀 끈적하게 비비면서 축구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마요르카 잘 막아내고 어떻게 한 골 두 골 뽑으면은 이길 만한 사이즈가 아예 없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이거는 찍는다면 오사수나 프렌 찍는 게 맞습니다. 지금 마요르카 경기력으로 저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저는 마요르카 강등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카디스가 뒤집을 만한 힘이 있다고 보고 어쨌든 알라베스 대 카디스로 넘어가면은 알라 같은 경우 이제 에스칼란데 출전 정지로 핵심 미드필더가 빠지고 모야나 기데티 얘네가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카디스 이제 수비 쪽에 측면 수비 쪽에 아카포 알레조나 에메테리오 헤로엔 장기 부상에서 불투명으로 바뀌었네요.
지난번에 이제 레반테한테 알라베스가 이제 물귀신 작전에 당했잖아요. 다시. 근데 이게 무슨 당한 놈이 또 이제 물귀신 작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에 일단은 와 있는데, 솔직히 요런 경기도 일단은 조금 배팅 이거를 뭐 주력으로 찍기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알라베스의 마지막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홈 경기고, 또 물귀신이 당한 가운데 어떤 식으로 경기가 진행될지 좀 예측이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카디스가 지금 후반기에 보여주는 그런 전력 자체는 분명히 인상적이거든요. 순둥님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떠가지고 보내드렸어요. 순둥님. 보내드렸고, 어쨌든 그래도 찍는다면은 요거는 제 생각에는 카디스 쪽으로 좀 찍는 게 맞다. 알라베스가 물론 홈에서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나 최근 3연승이거든요. 알라가 최근 3연승인데, 저는 4연승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일단 떨어지는 그림 자체가 안 보이고, 어쨌든 홈에서 최근에 이겼던 경기도 에스파뇰, 원정 바보, 비아레알, 이때 플로테이션, 이때 주전 좀 나왔다. 주전 좀 나왔는데 경기를 그냥 안 뛰었어요. 에스파뇰이, 아니 비아레알이. 이때 저희가 알라베스 프렌으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뭐 라요, 뭐 이런 팀들 상대였고, 카디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최근 같은 경우 강팀들을 상대로는 잘 했지만, 이게 소시에다드한테 한다면 3대 0으로 진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면은, 그래도 이거 17위쯤 원정 승을 본다는 게 솔직히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동기부여라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제가 얼만큼 좋아 보이는지 유추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카디스 승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전력 자체가 카디스가 저는 조금 더 낫다고 보거든요. 두 팀 사이에는. 그래가지고 끈적하게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다음 어쨌든 무승배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는 경기다. 카디스가 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카디스 팬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찍는다면은 카디스 사이드로 유튜브 올려드립니다. 잠시만요. 제가 그 후원하신 분들 먼저 보내드리고 남은 경기들 이렇게 갈게요. 이게 왜 틀어져 있노? 남은 경기들 이장님하고 범규님, 순부님 제가 보내드렸죠? 보내드렸고, 맹구님 이제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맹구님 후원하셨나? 저 못 봤나요? 잠시만요. 맹구님 안 보내드렸구나. 참,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가보면은 12시에 올게요. 레미님 12시에 12시에 오겠습니다. 12시에 오겠고, 토트넘 배당 오르는 이유는 그냥 사람들이 역배 한번 찔러, 아스날 팬들이 역배 찍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딱 크게 의미 없어요. 솔직히 크게 의미 없고. 자, 그리고 살레르니 대 우디네세, 이것도 일단은 초기 배당 자체가 이거는 좀 잘못 잡혔죠. 이거는 솔직히 아무리 살레르니 강등보표도
솔직히 국내 배당 너무 짜요. 이거 1.69 솔직히 말도 안 되는 배당인데. 아니 상대가 우디네세인데 이거 아무리 강등법표도 1.69는 우디가 뭐 로테이션 돌린다는 보장도 없는데, 해외 쪽에서는 이제 우디도 나름 1군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로베르토 페레이라나 뭐 앞쪽에 데울로페오나 뭐 이런 애들 다 나온다고 봐요. 물론 지금 우디가 뭐 석세스나 베토 같은, 이제 그래도 베토는 핵심 공격이잖아요. 이제 석세스가 주전 로테이션급이고 요런 애들은 이제 빠지는데, 어쨌든 수비 쪽에 뭐 파블로 마리나 또 누구야, 베카오나 요런 핵심들은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거 사이렌이가 제 생각에 만만치 않아요. 질 것 같진 않거든요. 사이렌이 후반기 어떤 기세나 홈이라는 점까지 감안했을 때. 와 근데 1.8대는 진짜 너무, 아니 1.69는 진짜 너무하네. 배당 메리트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크진 않아요. 크진 않은데 이 경기도 어쨌든 찍는다면은 제 생각에는 살레 쪽으로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맞아 보이고, 어쨌든 지금 또 칼리아리랑 강등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밑에 분석을 들어가면은 베네치아 대 칼리아리인데, 이거는 칼리가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 되는 사이즈고, 이제 살레는 지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공격 쪽에 누수가 있고 우디네세가 어쨌든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요. 기복이 되게 심한 팀인데 동기부여가 떨어지고 살레르니가 좀 거칠게 나간다면은, 장님 보내드렸는데, 장님 보내드렸어요. 확인해 보시고 살레 쪽으로 찍는 게 맞다. 다만 뭐 엄청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강등 뭐 동기부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찔러 보세요. 찔러 보시고, 베네치아 대 칼리아리, 저는 베네치아 강등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PL은 리즈, 세리에는 칼리, 뭐 이렇게 보는데, 라리가는 이제 마요. 빠방님 후원하셨나요? 제가 확인을 못한 건가? 제가 확인을 못한 거겠죠? 저 메시지를 못 봤는데 후원했다는. 빠방님 후원하신 거 맞아요? 안 뜨는데. 잠시만요. 보내드렸는데 왜 그럴까? 장님이 봉테란 아닌가요? 그게 메일이? 넣어드렸는데 왜 안 가지? 나폴리 또 골? 오케이. 제가 다른 분한테 넣어드렸네. 장님 지금 보내드릴게요. 맹구님도 안 갔어요? 구님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폴리 또 골인가요? 맹구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빠방님은 후원 어디로 하셨지? 멤버십 분들은 그 유튜브 제 거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멤버십 게시글로 뜹니다. 그거 확인해 보세요. 빠방님 후원하신 게 아니라 멤버십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계속 가겠습니다. 나폴골 나이스. 어쨌든 베네치아 칼리아리는 제 생각에 요거 칼리아리 정배는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일단 정배로 뭐 이거를 칼리 쪽을 보시고 싶은 분은 제 생각에 헨무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칼리 찍을 바에는 살레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오히려 상대는 오히려 우디가 강하고 베네치아가 지금 뭐 킨이나 뭐 베카나 오케르케 같은 이제 주전 로테이션급 선수들이 이제 출전 유지로 몇몇 빠지는데, 전력상으로 봤을 때 이거 칼리가 쉽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살레르니가 훨씬 더 좋은 사이즈고. 후원하셨다고요? 알람이 안 떴는데. 잠시만요. 오늘 하셨어요, 빠방님? 그 링크 타고 하셨나?
제가 분석 빨리 끝내고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지금 뭐 오늘 쭉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가지고 자꾸 흐름이 끊어지니까. 어쨌든 햄무나 저는 무승부 햄무 쪽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칼리가 쉽게 갈 사이즈가 절대 아니다. 베네치아 마지막 홈 경기고, 어쨌든 마지막에 베네치아가 솔직히 너무 발동이 좀 늦게 걸렸어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이제 최근에 어쨌든 보여주는 경기력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는 뭐 사이레른이 모찌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만 충분히 이제 잘 비비는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발동이 너무 늦게 걸렸다. 뭐 볼로니한테 4대3으로 최근에 이기고 로마한테 비기면 뭐합니까? 이미 시즌 다 끝났는데. 어쨌든 칼리아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지고 있는 사이즈에서 제 개인적으로는 무승부 1대1 무 봅니다. 1대1 무 보고,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바르셀로나나 비아레알, 이것도 솔직히 2.5 기준 줬으면 오바 공짜거든요. 근데 3.5 줘가지고 너무 어렵다 언어가. 그래도 오바 보긴 합니다만 좀 어려운 사이즈 같고, 소시에다드 저것도 고배당 노릴 만한 거고, 세비야도 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경기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